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해운솔루션 이성호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오늘 두 가지 주제 저희가 역시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내일 새벽쯤에는 상호관세 발표를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애를 끌어서 그런지 뭐 어떻게 나오던지 빨리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뭐 안보 분야 가릴 것 없이 지금 총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마저 이러다 다 떠나보내는 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같이 뭔가 엄포를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징수를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전부터 시장은 많이 좀 불안해했습니다. 시장도 지금 지수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내일 발표가 대략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생각보다 강할까? 약할까라는 부분과 함께 시장의 반응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제 결론은 아무도 모르고요. 지금 어제 외신을 보게 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만큼 지금 미국 쪽에서도 알고 있는 인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내일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각보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은 보편 관세로 진행한다면은 시장은 아무래도 큰 충격에 빠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부과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협상을 위함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만약에 상호 쪽으로 가게 되었고 이제 일부 국가 혹은 품목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좀 괜찮은 종목군들 특히나 밸류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일단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대 맞고 일단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제 보복 관세를 준비하려고 할 겁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간에 우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가가 제스처를 취하려고 할 것이기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일부 현금은 더 마련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보복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또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전부 다 내일 관세가 불확실성 해소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편 관세보다는 상호 관세가 더 낫긴 하나 그것도 이제 보복 대응 시나리오가 나오면 또 시끄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현금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불확실성이 팀장이 해소가 될 것인가 이정호 팀장이 아니면 더 확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뭔가 나오고 나서 고민을 조금 더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관세 발표 전에 뭔가 조금 더 현금화를 한다던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 건지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해소가 되는 쪽으로 좀 생각이 더 기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시장도 그런 식으로 심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월요일날 큰 폭으로 하락이 됐다가 화요일날 어느 정도 반등이 되는 모습세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관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돈이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되신 분들은 만약에 관세가 나올 경우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쪽은 피해가 갈 거야 생각을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만약에 근데 실제 관세가 나왔는데 피해를 볼 경우에는
손실이 크게 더 확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관세가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딱 추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냐라고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때까지 관세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겁만 줬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하면서 또 우리 다른 것도 할 거야, 다른 것도 관세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불안 심리를 계속적으로 줬지만 관세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볼까, 아니면 자동차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볼까,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가 피해를 볼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망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자동차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자동차 쪽을 피해가면 되고, 반도체가 피해를 많이 본다면 반도체를 피해가는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제장에서 미증시가 생각보다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관세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되고 소비 심리가 유축이 되고 고용 시장이 불안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뭐냐? 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별장 섹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도 뭐 관세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세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 부분을 얘기를 조금 해주셨고요. 그렇게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잖아요. 만약에 그 시나리오로 간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주도주가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솔직히 반도체 쪽이나 자동차 쪽을 봤을 때 자동차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의선 회장과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자동차 쪽으로 관세를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이번에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회피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자동차 쪽으로 되돌림이 오면서 더욱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네. 반도체 쪽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찌됐든 AI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를 떠나서 레거시도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오는 만큼 반도체 쪽도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글로벌 통상체계 탄도 미사일급 공세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너무 좀 떨고 있었나? 오히려 생각보다는 조금 양호한데라는 반응을 내일 이 시간쯤에 하고 있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여기서 종목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탑픽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현대차로 가고요. 네, 저희 이정호 팀장의 종목은 SM입니다. 한 종목은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한 종목은 신고점을 뚫고 나가고 있는 굉장히 대비되는 주가 움직임인데 아래쪽에는 현대차를 선택하셨어요? 이제 상호 관세 이슈이고요. 지금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받은 섹터가 또 자동차 업종입니다. 맞아요. 지난 네. 10월부터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종들이 크게 하락세가 나왔던 상황들,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현대차가 피해를 받을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돌면서 또 크게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가 현대차가 미국의 투자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 미국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대차가 미국 쪽에 팔고 있는 물량의 약 70% 정도는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다시 되돌림이 나왔죠. 네. 그러면 지금 과연 현대차의 펀더멘털이 과연 꺾였는가 혹은 산업이 꺾였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주가의 위치가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매수에 대한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안 살 겁니다. 오늘 안 살 거고요. 네. 관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이 기업이 뭐 거치로 들어가는 기업이 아니고 네.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는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9만 2천 원 라인대까지는 밴드를 열어두시고 분할적인 매수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에 대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2만 3천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라인대가 사실 이전 라인대 같은 경우도 이 라인대를 강하게 뚫지 못했던 라인들, 현대차 쪽에서 투자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던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 라인대 뚫지 못하면서 눌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스윙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대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주가가 더 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그 아래 밴드를 더 열어두시고 계속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단은 고정이고 아래 단만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SM 잘 달리고 있어요, 이정훈 팀장님. 여러 번 또 좋은 시각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고를 보시는 것 같네요. 지금도 충분히 매력 포인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 시장이 계속적으로 관세 얘기가 나오지만 관세에 영향이 없는 섹터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관세를 피해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더욱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지금은 미국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도 있는데 중국 시장은 조금 더 탄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SM 쪽으로 좀 더, 엔터 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장 같은 경우에 반등이 세게 나올 때 SM이 그렇게 좀 주춤했던 모습세를 본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관세에 영향이 없는 부분, 관세 때문에 떨어졌고 관세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 때 SM이 못 움직였다고 한다면 시장이 약간 불안정할 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물론 관세만 빼고 본다고 한다고 해도 이번 연도 엔터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호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모습세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장이 있냐 없냐 이런 기업을 따지고 그 기업에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실적까지도 보면서 이 회사들이 관세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기대감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관세에 아예 영향이 없는 쪽으로 약간 시선을 돌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회피 물량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딱 해당하는 게 SM인 것 같은데 고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지요? 엔터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JYP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SM과 YG와 하이브 쪽으로 수급세가 더욱더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저는 어떻게 보면은 13만 원까지 이번 연도 좀 길게 보면서, 상반기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신규 걸그룹이 생각보다 부진했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다시 다음 곡으로 컴백할 때 어떠한 파급력이나 나올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에스파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SM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얘기는 가시화되고 있는 성장 섹터, 오랜만에 로봇주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서요, 미국 전역에 AI 기반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손정희 회장의 최근 야심찬 포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1,471조 원입니다. 정확하게 올 한 해 우리나라 그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손정희 회장의 야망인가 아니면 도박인가라는 헤드라인이 달리고 있습니다. 로봇가 조금 조용했는데 오늘 또 이슈몰이하고 있는 게 유일 로보틱스잖아요. 거의 사하가 근처까지 한번 갔다 온 모습이고,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조금 불안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잘 나갔던 주식인데 40%나 가격 조정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변동이 좀 큽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는 매도 공세를 많이 당했는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김신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계속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로봇이라는 스토리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고 계속 로봇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인건비라든지 비용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은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로봇 섹터 쪽에 대한 변동 흐름들이 가장 크게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로봇주들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맞아요. 있다라는 내용들이 돌면서 네. 사실은 3월 초부터 안 좋았던 흐름들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타깃이 되었던 가장 큰 종목군들 중을 보시면 IT라든지 뭐 2차전지 이런 쪽입니다. 결국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산업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할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로봇 쪽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야망인가 혹은 이제 야욕인가 조망인가, 네. 이런 얘기를 네. 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보기에도 로봇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스타게이트에 이어서 로봇 AI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미래가 로봇이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로봇 섹터가 전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만 움직이고 있기에 최근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과거에 이제 감속기가 유명하니까 이제 감속기 종목이 움직일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최근 시세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최근 시장에서는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로봇주는 이게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이 아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저 유일 로보틱스도 예를 제가 들어봤는데 대기업을 이렇게 끼고 있는 쪽이 그럼 조금 더 안전할까요? 투자에 있어서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그들이 왜 선택을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결국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력도 있고 네. 안전하다라는 게 대기업이 뒤에 껴있다면 아무래도 수출을 그 기업에 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했을 때 대기업의 뒤에 있으니까 센티멘털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대다수의 많은 로봇 기업들이 또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 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정원 팀장님께는 저희가 공매도 얘기를 살짝 해봤는데 공매도 타겟이 또 로봇주가 될 수가 있겠지 않냐 해가지고 그 전에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했잖아요. 지금 공매도 시행이 되고 지금 초반 구간입니다.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성장 테마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주 여러 가지 제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앞에서도 좀 드렸는데 로봇주를 그럼 고를 때요. 네, 투자할 때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핵심은 저는 뒷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뒷배다.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봇 관련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은 미래로 간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너무나 열악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더욱더 못 가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숫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더욱더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세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대기업과 협업인가 대기업의 지분 투자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 감속기 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봤을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꾸준히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의 상승 탄력보다는 대기업과 협업을 했던 기업들의 상승 탄력이 더욱더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로봇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은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제일 많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실적이 약화되는 기업들 쪽으로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쪽으로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타격이 제일 많이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공매도가 시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 왜냐? 지금 어느 정도 공매도 나오기 전에 생각보다 많이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여기서 만약에 더욱더 하락이 된다고 한다면 반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어차피 이번 연도가 만약에 로봇이 안 좋다라고 본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안 좋
때 안 좋다 할 때 더욱더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로봇주 불붙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증권사들이 신용대출 뭐 제한하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만큼 무조건 올 한해는 로봇주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았어요. 네. 대응의 영역에서는 많은 또 고민들 하시면서, 대응을 하고 계신 쪽이 아닐까 싶은데, 종목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이쪽 섹터도요. 변동이 많은 쪽이거든요. 네.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신 팀장께서는 오늘 가장 핫스탁이죠. 네, 유일 로보틱스 가지고 오셨고요. 네, 이정훈 팀장은 가장 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유일 로보틱스가 아까 뭐 두 분께서 뒷배를 얘기해 주셨는데 둘 다 뒷배가 든든하죠. 김신 팀장님. 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이라는 뒷배가 있고 네. 이제 유일 로보틱스는 SK그룹이 뒷배로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대 주주가 SK가 있었는데 뭐 콜옵션 행사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에 대한 변경 가능성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부터 해서 굉장히 큰 폭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부터 올라간 흐름들이 나와 있기에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숨고르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항상 7만 원 라인대를 크게 뚫지 못했던 모습들, 하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7만 원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랫꼬리가 살짝 나와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중요했던 라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티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락세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 자체는 저는 굉장히 크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왜 최대 주주를 변경하려고 할까? 왜 지분을 인수하려고 할까를 감안을 하시면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또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유일 로보틱스도 함께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앞서서 견고하게 버텨줬던 라인대 7만 900원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내가 접근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손절 라인 때만 타이트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7만 900원인가요? 네, 7만 900원이 아니라 7만 원 라인대입니다. 7만 라인대 손절가 그렇게 잡고 목표가는 그럼 8이 돌파? 8만 2천 원 저는 돌파예요? 8만 네. 2천 원 라인대는 그래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 주식이 여름에 보니까 2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에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동안에 주가가 400%가 뛰었습니다. 몸값이 4배나 높아졌는데 이유 있는 지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SK 쪽이 또 최대 주주 될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면서 고점 돌파 가능성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간에 좀 눌림목이 컸는데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세요? 네, 이 종목이 살아나야 전체적인 로봇 시장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클로봇이 MOU를 협약을 하면서 좀 더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은 클로봇이 좀 더 강한 모습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왜 클로봇과 이 업무 협약을 했을까라고 본다면 제조, 물류 이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선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된 만큼 만약 삼성전자에서 신공장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이나 이런 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클로봇을 통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휴머노이드 자체적으로만 본다라면 기대감과 미래 성장성은 더욱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키포인트이지만 이쪽 시장이 더욱더 커져가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많은 제약은 있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되고 휴머노이드 관련 기술이나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져야 조금 더 휴머노이드 시장이 가지. 지금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조 물류 그리고 이쪽이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은 더욱더 돈이 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MOU를 어느 정도 체결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클로봇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되는 이유는 또한 키포인트는 MSCI 편입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월 달에 있었던 MSCI 편입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편입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편입이 될 경우에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나 삼성전자를 봤을 때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지분율이 어떻게 보면
상승했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 지분율이 아직도 적은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MSCI 편입이 될 경우에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를 이끌어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성기냐, 주가가 만약 4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그때가 전성기였다 양하고 본다라면 아직은 아니다. 아직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더욱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를 주실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50만 원까지 좀 길게 보자.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조 물류 관련해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도 점치면서 50만 원까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눌림목이 땡큐인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과감하게 쓰셨습니다. 네, 50만 원 목표가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두 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이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오리무중입니다. 내일은 관세 결과 이제 확인되겠죠. 네, 금요일인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데 묵은 채증에 풀리게 될지 아니면 가슴에 또 불덩이를 얹게 될지 어떤 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반응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시나리오별로 해서 전략을 조금 준비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인의 시선에서 그 전략 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이재필 전문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